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작업치료학의 모델 중 생체역학 모델의 이론에 대해 논의하도록 한다. 설명의 순서는 생체역학 모델과 이론으로 시작하여 문제와 도전, 치료적 중재, 응용의 기술, 유지 예방 회복에서 작업의 역할, 연구 및 고찰의 순서로 설명한다. 생체역학 모델이란 일상의 작업 수행에서의 기능적 운동의 배경을 이루는 근골격계의 능력이 있다. 이 모델은 인체가 움직일 때 운동의 특성과 인체에 적용하는 힘과 관계되는 역학과 운동학의 원리에 기초한다. 근골격계의 해부학과 생리학도 이 모델의 여러 학문 분야에 걸친 기반의 일부다. 인간이 어떻게 운동을 만들어내고 유지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해이다. 조직의 치유, 근력 강화 및 활동 및 에너지 손실과 같은 과정은 물론 운동의 기초를 뼈, 관절, 근육의 구조에 대한 이해를 제공한다. 이 모델의 특징은 기능적 운동의 재현을 정확히 측정하여 대처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또한 생체역학 모델은 자유로운 운동, 적절한 능력 재현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에게 적용된다. 이들의 장애는 근골격계, 말초신경계, 피부계통 또는 심폐계통의 질병이나 외상으로부터 발생한다. 생체역학 모델의 이론은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에 안정시키고 움직이기 위한 능력에 관한 것이다. 이 모델은 세 가지 개념을 통해 움직임 능력을 설명한다. 이는 관절 가동 범위, 근력, 그리고 지구력이다. 첫 번째인 관절 가동 범위. 각 관절의 운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절의 구조와 기능을 알아야 한다. 또한 관절을 에워싸는 결합 조직, 근육, 피부는 운동 후에 늘어나거나 원래로 돌아가는 능력인 유연성을 갖고 있다. 이들의 유연성의 능력은 가능한 운동의 범위에 영향을 미친다. 가동 범위에는 능동 가동 범위와 수동 가동 범위가 있다. 능동 가동 범위는 자기의 근력을 사용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운동의 범위를 말한다. 수동 가동 범위는 관절이 다른 사람에 의해 수동적으로 조작되는 것을 통한 운동 범위를 말한다. 두 번째인 근력은 또는 자세 조절을 유지하기 위해 긴장을 만들어내는 근육의 능력이다. 근육은 하나 이상의 관절을 덮고 있으며 구조에 의해서 초래된 운동을 조절하고 만들어내기 위한 힘을 발휘하는데 이와 같이 근육에 만들어진 긴장은 관절을 안정시키거나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관절에 걸쳐있는 근육의 동시적인 움직임에 의해 어떤 과제에 필요한 안정성과 운동의 조합을 만들어낸다. 세 번째인 지구력은 일정 시간 동안 특정의 과제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유지하는 능력, 근육 활동을 유지하는 능력으로 근육 생리의 기능이다. 시행되고 있는 일과 심폐계로부터 산소와 에너지 물질의 공급에 따라 변화한다. 생체역학 모델의 중심적 관점은 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안정성 또는 운동을 만들어내거나 유지할 수 없을 때 일어나는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는 다양한 질병이나 외상에 의해서 초래된다. 관절 가동 범위는 관절의 손상, 관절 주변 조직의 부종, 통증, 피부 단축, 근육의 경련 또는 장기간 고정을 한 결과로서 일어난 근육 및 힘줄의 단축 등 때문에 제한된다. 관절 운동에 영향을 주는 조건의 예는 관절염, 관절 또는 주변 결합 조직의 외상 및 관절을 덮는 피부의 탄성을 제한하는 화상 등이 있다. 근력 저하는 근육을 사용하지 않는 결과로서 또는 근육 생리학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 때문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근력의 상실은 하위의 운동 신경원, 척수 또는 근육의 신경 지배의 단절을 가져오는 말초신경의 질병이나 외상에 의해 생겨날 수 있다. 근육이 영양증과 같은 근육 질환은 직접 근육 조직에 영향을 미친다. 마지막으로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거나 고정하는 것은 일상의 수행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근력과 마찬가지로 지구력은 활동을 장기간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것에 의해서 저하된다. 심장혈관계나 호흡기계의 병리나 근육질환을 포함한 다른 요인도 역시 지구력을 저하시킨다. 생체역할 모델에 기초하는 중재는 동작과 작업 수행의 교차점에 초점을 맞춘다. 이들의 중재는 세 가지의 접근법으로 분리할 수 있다. 변형 예방과 운동을 위한 기존의 능력 유지, 운동을 위한 능력의 회복, 그리고 제한된 운동의 보상이다. 세 가지 접근법에서 중재의 최우선 기준은 사람의 운동 능력을 위한 기존의 제한과 일반적 작업과 작업 과제의 운동의 필요성과 시야의 간격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근골격계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사용이 필요하다. 생체역할 모델은 이 원리를 확대하여 근육이 아직 수축을 만들어낼 수 있고 관절을 움직일 수 있는 경우는 기능적 운동의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에서 두 가지 방법이 나타나는데 바로 회복과 보상 치료이다. 회복은 가능한 운동, 근력, 지구력의 증거를 지향한다. 운동, 근력, 지구력에 대한 목표는
사람의 잔존 잠재력과 수행을 필요로 하거나 또는 원하는 작업에 대한 운동 요구에 따라 목표를 결정한다. 이 접근법이 잘 되기 위해서는 희망하는 작업 또는 필요한 작업을 위해 필요한 동작, 근력, 지구력을 개발하기 위한 잠재 능력이 있어야 한다. 클라이언트에게 만들어지는 관절 운동과 근육 긴장에 서서히 강화되는 작업에 기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방법 중의 하나다. 클라이언트의 요구를 증가시키는 것은 바람직한 기능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능력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보여준다. 보상적 치료는 그 사람의 안정성 또는 잔존 능력과 일상 작업 안에서 요구되는 것과의 간격을 메움으로써 제한을 보완하려고 하는 것이다. 보상 전략으로는 신체에 장치를 부착하거나 신체와 대상의 사이를 조정하는 장치를 사용하는 것이다. 다른 전략으로는 물리적 환경과 일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되는 대상물을 변경하거나 대체하는 것이다. 다른 전략은 과제의 달성을 위한 보조자로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과제의 달성을 위한 절차로 변경하는 것이다. 생체 역학 모델을 응용하기 위한 기술로 평가와 중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면 평가에는 관절 가동 범위와 근력, 지구력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관절 가동 범위 평가는 주로 고니미터로 불리는 눈금이 붙어있는 각도계를 사용합니다. 이를 이용하여 관절의 축에 관한 운동 범위를 측정할 수 있다. 이때 클라이언트가 수의적으로 관절을 움직일 수 없으면 치료사는 관절을 수동적으로 움직여서 수동 관절 가동 범위를 측정하도록 한다. 다음으로 근력 평가는 도수 근력 검사라고 하는 MMT를 통하여 표준화된 상황에서 클라이언트의 저항이나 운동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다. 이때 표준화된 상황은 중력과 외부 저항, 즉 클라이언트의 손을 말할 수 있다. 이 검사에서는 근력을 검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근력 저하의 패턴을 평가할 수도 있다. 마지막 지구력 검사는 피로가 발생하기까지의 길이 또는 반복 횟수를 결정하여 측정한다. 근력이나 지구력 검사에는 이러한 평가와 함께 컴퓨터로 작동하는 시스템을 사용하여 운동 능력을 더욱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다. 중재는 기초를 이루는 원인에 대해 무엇을 대체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중재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운동, 근력 및 지구력의 제한만이 아니라 기초를 이루는 원인에도 대응이 필요하다. 중재 방법으로는 능동 및 수동 관절 가동 범위나 적절한 자세 잡기를 통한 변형을 예방하는 방법과 특수한 부목이나 기타의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근력을 중재하기 위해서는 근육의 부하를 증가하도록 하는 중재 방법을 사용한다. 그 방법으로는 운동에 주어지는 저항의 양, 필요한 저항의 지속 시간, 훈련 시간의 비율, 즉 운동의 속도, 그리고 훈련의 빈도 조절을 통하여 중재하는 여러 가지 방법 체계가 있다. 현재의 접근법에서는 작업에 의해서 요구된 특정 과제를 수행시켜서 강화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치료사는 보조도구를 처방하고 관리하며 훈련에 관여하게 된다. 이때 보조도구는 관절을 지지하거나 고정하고 변형을 교정하고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다. 다음으로 유지, 예방, 회복에서의 작업의 역할이다. 작업은 근골격적 기능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자연스럽고 동기부여를 하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이는 의미 있는 작업에 관여를 하여 주의를 이끌고 보다 더 많은 노력을 촉진시키고 피로를 감소시키며 운동의 통증이나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에 기초한다. 작업치료사의 역할은 작업이 일상생활에서의 운동에 대한 정상적인 요구를 더 정확한 형태로 제공해야 한다. 또한 과제의 기능적 목적에 주의를 할 필요가 있으며 치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작업 활동을 수정할 수 있다. 활동 수정은 그에 따른 과제의 요구를 감소하거나 변경하고 그것에 위한 근골격적인 문제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 또한 항구적으로 감소한 근골격계 능력에 대응하기 위해 활동을 적응시킬 수도 있으며 근골격적 능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과제의 요구를 서서히 강화하기 위해 필요하다. 활동을 수정하는 방법에는 5가지가 있다. 먼저 과제의 위치 결정하기. 활동 중에 수행되는 운동의 지원 또는 저항을 제공하는 물건의 중량을 부과하기, 요구를 감소시키거나 증가시키기 위한 도구 수정하기와 사용하는 재료나 대상물의 크기를 변경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수행하는 방법을 변경할 수도 있다. 앞서 소개한 활동을 수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변경된 활동을 할 경우 클라이언트에게 의미와 연관성을 가지는 작업 수행에 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으로 작업을 통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은 보상적 기술과 워크하드닝이다. 보상적 기술은 일시적이거나 항구적인 것에 관계없이 장애를 갖고 생활할 클라이언트에게 사용된다. 보상적 기술의 기초는 사람들이 일상생활, 여가, 일의 과제를 보통의 방법으로 수행하기 위한 생체 역학적인 능력을 갖지 못할 때
특별한 도구나 수정된 절차에 의해서 보상할 수 있다는 원리이다. 평가에는 클라이언트의 일상생활활동, 레저, 일 및 지역사회 생활에서의 실제 수행의 측정이 포함이 된다. 평가가 완료된 후에는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과제를 수행하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작업치료사는 클라이언트의 생체 역학적인 재앙과 장점을 결정한다. 이 정보를 통해서 클라이언트가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도구, 수정된 절차 또는 환경을 수정하여 이용을 권장할 수 있고 훈련할 수 있다. 이러한 예시로는 전동식 휠체어나 특수한 통신장치, 환경의 제어 및 수정된 워크스테이션 등이 있다. 또한 보상적 도구와 절차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과 연습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작업 과제를 수행해야 할 기준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사람들이 과제와 시간을 어떻게 조직화하는가에 대한 교육을 포함시킬 수 있다. 워크하드닝은 개인을 일에 복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의 사정에 맞춘 생체 역학적인 접근법입니다. 워크하드닝에서 주로 사용되는 방법은 신체적 재조정이 있다. 신체적 재조정이란 특정한 일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개인의 능력을 개선하는 운동과 함께 모의적 및 실제 일을 활동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워크하드닝 프로그램은 운동이나 일의 능력평가 장치, 워크스테이션 같은 개별화된 시뮬레이션을 포함하는 폭넓은 기구를 사용하여 진행하게 된다. 생체 역학 모델의 이론에 관한 연구는 근육 우세, 운동의 효과, 운동에서의 근육과 근육군의 역동적 역할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만들어내고 있다. 여기서 소개하고자 하는 관련 연구는 세 가지다. 첫 번째는 근골격적 기능 상태와 작업의 성공 관계이다. 이러한 연구는 손상을 가진 근로자가 일에 복귀하는 것을 예측하기 위해 신체적 기능을 측정하는 능력을 검토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상이한 과제의 조건에서 사용하는 실제 근육 활동과 운동학적 패턴의 검토이다. 이 연구는 작업 수행 중에 운동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사용되는가를 명확히 하는 것을 도와준다. 마지막 연구는 생체 역학에 기초하는 중재의 성과이다. 예시로는 반복적으로 들어올리는 것 같은 수행에 대한 바디 메커니즘 훈련 효과의 검토가 있다. 마지막 고찰로 작업 치료 실행의 특정한 모델로 생체 역학 모델을 사용하는 이유는 생체 역학적인 원리가 작업 수행을 이해하기 위해 응용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작업 치료는 관절 가동 범위, 근력, 지구력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생체 역학 모델이 이전의 패러다임에서 작업 치료 접근법으로서 최초로 개발된 것이며 내적 메커니즘에 맞춘 패러다임의 초점, 즉 근골격적인 부분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패러다임이 작업에 맞춘 초점으로 이동함에 따라 생체 역학 모델 또한 계속해서 재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감사합니다.